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이야기를 좀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보조지표를 하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떤 이 가치 투자자들은 아예 가격, 그러니까 뭐랄까 차트 보는 것을 좀 이렇게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좋은 회사들을 충분히 이제 걸른 다음에 그 실적 좋은 회사,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가 이것이 가격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죠. 어떤 절대평가든 뭐 상대평가든 좀 저렴한 어떤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트로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매도할 때는 차트의 비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차트를 보고. 그래서 저희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트를 충분히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뭐 간략한 어떤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금일은 일단은 물 건너 미국에서 건너오는 뉴스는 사실 뭐 다양한 뉴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뉴스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뉴스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보통 뭐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마감 시황이든 뭐 오점 시황이든 시황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일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이제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실제로 투자자로서의 심리와 이 시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어떤 산에 이렇게 불이 났다라고 해보면, 불이 난 이후에 어떤 기자가 와서 뭐 이 앞에서 지금 현재 불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리포트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자들은 이게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뉴스이겠죠. 어떤 이쁜 산이 있는데 여기에 어, 어떤 기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산에는 앞으로 3개월 후에 불이 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 나고, 이런 뉴스를 원하는 건데 이런 뉴스는 실제 없죠.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적을 통해서 현재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실적 가이던스는 좀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데 누가 합작한다라든지, 뭐 어제는 뭐 그런 찌라시도 돌더라고요. 팀쿡을 봤다느니 한국에서 강남에서 뭐 밥을 먹고 있었다느니 뭐 이런 뉴스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뉴스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뉴스. 그게 나중에 진짜로 밝혀지고 뭐 정식으로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사업이 잘 되는지, 기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아차와 애플카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어떤지까지 다 보고 그때 매매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선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 그러니까 즉 PER만 올라가는 그런 주가 상승은 저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저희의 어떤 뭐 이런 사실 개통 철학인 거죠.
카페에 보면 오늘 지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수를 보면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35인데 불행히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일 수 있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좀 더 의견이 맞춰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락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보여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원분들과 이제 통화를 해보면 느끼는 게 너무 이제 좀 빠지실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 지수를 매일매일의 어떤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이것으로 너무 이렇게 치고받는 어떤 논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간이 되고 월간이 되고 하는 것이겠지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렇게 매일매일의 어떤 심리를 좀 확인하기 위해 뉴스 대신에 지수를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수를 매일매일 보는 것은 오히려 실수가 많아질 수 있어서 월간 차트 상에서 어떤 추세를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주식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몇 포인트에 가면 팔아야 되고 어느 정도 오면 반등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점쟁이처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수라는 것은 예측 혹은 뭐 전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이라는 것은 사실 뭐 복잡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면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 2,000개를 모아놓은 게 지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복잡 다양한 종목 하나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많은 종목들이 합쳐져 있는 지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도 단순한 어떤 차트로 혹은 뭐 캔들 모양으로. 어떤 분들은 교수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교수형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코스피가 아니었나? 여기였었나? 요 캔들을 보고 이, 교수형이니까 이제 끝이 다 왔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 캔들은 이거 꼬리가 길게 나왔으니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 쭉 아주 과거부터 쭉 보면 이러한 어떤 윗꼬리가,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길게 나오거나 교수형의 패턴인 차트들이 이 중간중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깨고 추세는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그래도 어떤 이 회사의 과거부터 쌓아놨던 어떤 그 힘과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한두 분기 정도의 실적은 예측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종목은 그렇지 않다. 지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은, 종목도 어려운데 이 많은 것들이 합쳐져 있는 이 지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지수라는 것도, 이 코스피 지수도 사실 우리나라만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미국의 움직임도 영향을 주죠. 뭐 오늘 뉴스는 지수가 빠지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하락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중국의 영향도 받죠. 환율의 영향, 금리의 영향, 어떤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주식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이 엄청 많은 어떤 것들이 합쳐지는 것들이거든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지수는 영역, 그러니까 전망이나 뭐 예측의 영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거는 확인해요. 월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 추세는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월간 차트만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거래량을 빼고 월간 차트로 거래량만 빼고 추세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도 좋고 뭐 횡보할 때도 좋다. 다만 하락만 아니라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는 좋은 회사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2018년도처럼 2018년도 요 초기부터 2020년도 3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가 빠지는 이런 추세는 뭘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무서운 장들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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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수에 큰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것은 시간을 좀 뺏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든 상승하든 이런 장은 그냥 지수를 좀 이렇게 너무 차라리 대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만 너무 지수가 빠진다거나 너무 높아지는 이런 어떤 특정 구간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모습은 지수는 좀 넘어가도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평선보다는 어, 이제 추세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보조 지표를 좀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린저 밴드도 좀 참고할 때가 있고요. 한번 봐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그냥 기본 수치로 깔아볼게요. 색 두께는 조금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본 볼린저 밴드거든요. 기본 볼린저 밴드인데 이렇게 보면 볼린저 밴드의 어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래들은, 혹은 이 아래를 이 중심선을 깨고 나가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다시 깨고 나가는 이런 구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타고 가는 애들, 타고 가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타고 들어오고 다시 타려다가 실패하고 꺾이는, 요럴 때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 그 책에서도 나왔듯이 이럴 때 보통 고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깰 때 여기는 정말 매도해야 되는 뭐 이런 자리로 일간 차트로서 볼린저 밴드를 설명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거로 보면 아직은 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분명히 과거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좀 횡보하는 모습, 다행히도 여기는 우상향하면서 횡보했지만 그 우상향이 아니고 하향하면서 횡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있을 때는 조금 홀딩은 하지만 항상 긴장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볼린저 밴드를 깨고 나가는 이 아랫단은, 그러니까 이 중심선이 근처로 가서 이렇게 깨지는 요 구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빨리 차라리 매도를 하는 게 낫는데, 오히려 이 하단에 와버리면 이때는 오히려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볼린저 밴드가 밖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이때는 오히려 매도의 어떤 구간으로 보고, 이때는 진짜 추세가 깨지는구나, 정말 신중하자, 뭐 이렇게 좀 하는 것이죠. 과거를 좀 보면 조금 이렇게 횡보할 때도 한번 볼까요? 횡보할 때도 좀 보면 이게 아래에 있을 때, 볼린저 밴드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 관점, 매도 관점, 매도 관점, 또 매수의 관점, 또 올랐다가 내려올 때 다시 매도의 관점, 반등할 때 매수의 관점. 근데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때는 이때는 매우 긴장하는, 그리고 아예 밑에까지 왔을 때는 다시 매수의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월간 차트상에서 좀 추세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한 일간 차트상에서 어떤 그런 것보다 이 중심선을 깨지 않고 시장이 쭉 가는구나. 다만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좀 긴장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거를 계속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세는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길게 보면 아직은 하락 추세구나, 횡보한 추세구나. 그리고 이 중심선이 꺾여질 때 이때 하락 추세구나, 뭐 이렇게 그냥 아주 크게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 그리고 이런 횡보하는 추세, 이런 구간은 사실 지수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빠져서 좋은 회사가 싸지는 어떤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조 지표를 보자면 저희는 뭐 스토캐스틱도 봅니다. 스토캐스틱을 슬로우로 보는데요. 이게 원래 뭐 533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12로 세팅되어 있는 것 HT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14, 77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서 보는 것도 좀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오죠. 이 과열권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쵸, 시세가 아주 강하면서 강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특히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심선 요거를 이렇게, 여기가 50이 아닌데 여기가 50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아이고, 요거를 그냥 한번 그어 볼게요. 뭐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는 이렇게 추세를 좀 보려고 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이 중심값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심값 위에 있게 되면, 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은 구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중심선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은 정말 주식도 무섭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도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월간 차트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때도 엄청 무서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곳들, 특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곳들이 브롤린저 밴드 하단과 좀 맞는다면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브롤린저 밴드 상단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려고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죠. 최근의 걸로 한번 봐볼까요? 최근의 걸로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중심선까지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요 원저리부터 나온 것 같아요. 요 원저리.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브롤린저 밴드의 상단을 이제 터치에 실패하는 곳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조금 추세적으로, 월간 차트상 추세적으로 조금 무너지려 하나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 하단에서 반등하고 튀어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부터 상승 추세를 기대해도 되나? 사실 요 당시 때가 선행지수들이 이제 돌아서는 아주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이 나왔고 재빨리 회복은 했지만 이 중심선을 돌파하려다가 꺾여졌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중심선 언저리에서 하락하는 구간, 중심선을 위에서 깰 때도 그렇고 중심선을 올라가는 척 하다가 확 꺾는 것도 있고, 혹은 이 중심선을 닿기 바로 전에 팍 꺾어지는, 아무튼 이런 자리는 급락이 좀 나오는 자리 같아요. 근데 다시 이 중심선을 돌파할 때부터 시세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로 하지 말고 코덱스 200으로 한번 해보면, 코덱스 200을
언제였었나요? 2018년이었나요? 7월이었나? 하여튼 아무튼 지금 현재 이거 보유하고 있는 이 코덱스 200도 이 볼린저 밴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나머지 물량도 코덱스 200도 이제 뭐 나머지 물량을 전량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조지표를 그냥 심플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욕심이 나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계속 이 두 겹, 세 겹으로 넣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는 볼린저 밴드의 오실레이터도 보는데 전값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증가할 때는 같은 색깔로 계속 유지가 돼요. 증가할 때는.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꺾일 때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다시 상승할 때는 늘고 이런 것인데 가끔 뭐 이럴 때 어느 때가 있냐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실레이터가 상승하고 있는데 월간 차트에서는 사실 잘 안 나오지만 횡보가 나온다거나 뭐 조정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가 진짜로 좋은 매수 구간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보조지표를 뭐 한두 개 정도만 사용하는 거를 권하지, 너무 많아지면, 욕심이 많아지면 놓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두 개 정도 나한테 맞는 어떤 뭐 볼린저 밴드든 MACD든 뭐 스토캐스틱이든 나한테 맞는 하나를 잘 길들이는 게 잘 보기 좋게 잘 길들이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떨리고 잘 안 돼요. 그 언젠가요? 2018년도 가장 가까운 해를이잖아요. 이 조정이 컸던 데가 요 당시 때 2018년도 17년도 말과 18년도 초에도 이 어떤 힘듦이 있었냐면 이 강세장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조정받고 올라갈 때 여기 신고가를 낼 것이다라는 어떤 리포트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조정받고 반등할 때도 다시 도전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과거에 이 좋았던 상승장의 기억이 아직 남아서 그렇고 이때 매일매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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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던 리포트들도 쉽게 포지션을 변경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사실 월간 차트로 보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간 차트로 보면 무섭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월간 차트상의 볼린저 밴드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일단 아직은, 그리고 뭐 MACD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구나, 크게 봐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의 이런 어떤 차트나 이런 것은, 저는 사실 뭐 차트를 잘 이렇게 활용하거나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아주 러프하게 본다라는 것이고, 특히 보조지표는 최대한 월간 차트에서만 좀 사용하려고 해요. 월간 차트. 주간은 거래량을 좀 보려고 하고 일간은 그냥 매일매일의 어떤 모습이었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너무 디테일하게 주간, 일간에 대입하는 순간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실적이 안 보이고요. 그냥 수급만 보이고 뉴스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회사를 발굴했다면 실적이 좋은 회사라면 월간 차트로 한번 꿋꿋하게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인바디라는 회사의 리포트가 오랜만에 한 세 달 뭐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인바디라는 회사의 그 리포트를 이렇게 아래다 기록해 놨고 했는데, 뭐, 저의 뭐 가벼운 어떤 뭐 생각도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월간 차트 상에서 인바디를 한번 봐볼게요. 월간 차트 상에서 인바디를 보면, 일단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볼린저 밴드로만 한번 볼까요?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면, 이 중심선을 한번 일단 봐볼게요. 이 중심선 아래에서 2018년도에 확 한번 꺾이더니 조금 좋아지려나 하다가 코로나로 한번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단선을 억지로 와서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면 이거겠죠. 상단선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들어오고 올라가다 들어오고 올라오다가 이제 안쪽으로 말리면서 이제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이때 아주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시 튀어 올라오면서 상단까지 가고, 상단에서 시세가 마무리되고 다시 빠지고, 이 하단 근처에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다시 빠지는 뭐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뭐 이렇게 뭐 예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겁니다. 바닥에서 일단 올라왔구나, 최근에 한 뭐 25% 정도 올라왔구나, 대신에 아직 중심선은 넘어가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중심선을 넘어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어떤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 회사에 뭐가 문제이지? 차트는 움직이지 않고 있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뭐 해보자라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대로라면 주가가 좀 우상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차트로 보면 볼린저 밴드 그 스토캐스틱을 보면 크게 한번 이제 땅을 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열권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전고점들을 다 이렇게 돌파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이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거죠. 월간 차트 상에서 이렇게 큰 다이버전스는 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모습 있잖아요. 요 모습일 때도 이 과열권을 뚫지 못하고 바로 빠지는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가 부딪힐 때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요럴 때이죠. 이 과열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그럴 때는 꼭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첫 번째 요 조정에서 끝내겠다, 한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내겠다, 다만 이 위의 시세는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나는 어깨에서 팔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혹은 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깰 때, 요때 나는 팔겠다. 사실 뭐 가격은 뭐 비슷하니까요. 이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꼭 나는 이 꼭지에서 팔겠다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쭉 가는구나. 근데 다시 돌아오네. 근데 볼린저 밴드 그 스토캐스틱이 뭔가 이 고점에 있고 좀 과한가? 그럼 이때 뭐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면 한 4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거니까, 만 원에서 한 4만 원 간 거니까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엄청난 숫자죠. 이런 상승 추세는 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보조 지표를 사용할 때는 월간 차트로 그냥 대충 지금은 좀 비싼가? 지금은 좀 과열되어 있나? 뭐 요 정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 지표를 이렇게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조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간다고 혹은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고 시세가 반드시 끝나고 여기서부터 조정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위의 버전들은, 이 윗단들은 비이성적인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급락과 급등이 많아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곳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는 순간부터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앞으로는 변동성이 심해질 거니 비중을 좀 줄이건지 조심해야겠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브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올 때는 어디까지 이 하락이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실적이 좋다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 하면 요 언저리부터 이제 좀 기대해 보자 하고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도 보면 3만 원에서 대략 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상승률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만큼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간 차트에서 캔들 보고 뭐 이평선 보고 하면 못 갑니다. 여기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뭐 제가 마치 차트를 엄청 잘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저희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근데 인바디라는 회사는 뭐 다 아실 내용이죠. 다 아는 회사이고, 사실 저도 올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게 체중계를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검색해 보니까, 검색하고 뭐 후기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그 체성분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뭐 우리가 그 어떤 큰 곳에 가서 재면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체성분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체중계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용도. 그러니까 올해 인바디가 가정용이 많이 좋았거든요. 그 증가율이. 근데 저 역시도 이거를 살려고 보니까 인바디 회사가 한 20만 원 초반부터 형성되어 있어요. 가격이. 근데 인바디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 한 3, 4만 원짜리부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2만 원대도 있고.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기준을 얘네를 잡고 있더라고요. 20만 원짜리 인바디와 비교했을 때 3만 원짜리가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바디가 표준이라는 것은 매우 강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유지되어 있고, 회사 자체도 비용 통제도 잘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 쏟아지는 구간부터 이 회사가 사실 힘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인바디보다 싼 제품들이 많아지고 걔네들의 어떤 걔네들의 어떤 기능들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어려운 어떤 좀 경쟁자들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인바디를 살 사람은 인바디를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그냥 체중계를 사는 사람들, 정말 난 정확한 데이터를 원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만 원 주고 인바디를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믿진 않지만 기능이 있으면 좋고 하는 정도로 사는 사람들은 싼 거를 사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도 싼 거 살까 뭐 인바디 살까 고민하다 아직 사진 못했는데, 아마 인바디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인바디를 보유하고 있고 인바디 회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뭐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주가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 보니 이 역시도 실적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아주 낮은 구간까지 와 있거든요. 월간 차트로 이렇게 길게, 이거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왔다. 다만 언제 이 회사가 상승할지 몰라요. 상승할지 모르지만 좋은 회사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JVM처럼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 이게 매력 없다라기보다는 하락이 제한적이고 상승이 아주 상승 확률이 많은 이런 회사들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이게 딴 이야기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공매도는 상승이 제한적이고 하락이 무제한이잖아요. 이거는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안 맞는 거죠. 저희와 성향은.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오늘 사실 클래시스 리포트도 좀 올라왔는데요. 이 회사의 어떤 추정치들이 이제 뭐 NH나 미래에셋, 삼성 이런 데서 나오는데 편차는 있습니다. 있지만 결론은 셋 다 올해보다 내년보다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매출도 증가하면서.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회사가 매출이 증가한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시점의 문제이지 종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째려보다가 좋은 가격이 오면 꼭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한번 월간 차트로 한번 보면 한번 월간 차트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로 보면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계속 타고 가는구나. 코로나 때도 중앙선을 깨지 않았네. 상당히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는구나. 근데 다만 이 전고점들 이전에 뭔가 이렇게 뭉쳐 있구나. 아직 실적이 터지면 위로 돌파하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MACD 스토캐스틱도 계속 이제 양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처음으로 중앙선을 돌파했고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중앙선을 돌파할 때가 보통 상승 초입 때, 이때부터 상승 초입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월간 차트 상에서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고 스토캐스틱을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이 원저리에서. 적어도 이 과열권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로서 볼 때는 뭐 조금 실적도 그렇고 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만약에 일간으로 볼까요? 일간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매매합니까, 이거를? 저희는 이럴 자신 없어요. 이 고통을 그렇죠? 이거는 못 버팁니다, 저는 이거를 매일 보고 있다면. 그래서 매일 안 보죠. 버틸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이런 거를. 그렇죠? 이런 거는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래량과 뭐 어떤 딱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못한다라는 거. 시고 오늘도 맞다. 방송을 빨리 하기로 했는데 또 늦었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W게임즈나 인바 클래시스나 뭐 이것도 한번 그 카페에서 한번 글을 한번 보시고요. 예. 일단은 코스피로 다시 돌아와서 일간 차트죠. 사실 일간 차트로도 한번 좀 보면 아무리 그 2021년의 순이익을 뭐 130억 이상이라 130조 이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PER은 너무 높습니다. 사실 16배 자리거든요. 15배까지 와도 15배도 비싼데 15배까지만 오더라도 3천이 깨집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아무튼 조금 좋지는 않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월간 차트를 보면 벌써 이렇게 과열권들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나서 뭐 신규 매수하고 뭐 이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냥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 팔아버려도 저는 전혀 뭐 개의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20년도에 멋진 수익을 딱 지켜내는 것도 굉장한 성과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비중이 없거나 마음이 편하게 아예 그냥 주식 안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방송을 이야기하면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을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하세요라고 좀 이렇게 꼬시는 것 같아서, 권하는 것 같아서 좀 방송을 안 하고 싶긴 한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소설인 겁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아, 저 한 놈이, 주식하는 한 놈이, 촌놈이, 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만 좀 화이팅 더 해서 주말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